야, 이 팽뱅이 새끼들아. 다리가 몽땅 부러지기라도 했냐? 기어가는 벌레가 너희보단 빠르겠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도 철원의 산악지대.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칼바람 속에서 고막을 찢는 고함 소리가 정막을 깼다. 행군 대열의 맨 앞에 선 최만식 소령이었다. 그는 지프차 보닛에 삐딱하게 걸터앉아 다리를 질질 끌며 지나가는 병사들에게 십담한 담배꽁초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거기 삼소대 간격 똑바로 안 맞춰? 오늘 내로 복귀 못하면 물 한 방울도 없을 줄 알아.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병사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는 단내가 되어 차가운 허공으로 흩어졌다. 40kg이 넘는 완전 군장의 무게보다 그들을 짓누르는 건 지휘관이 자신들을 사람이 아닌 소모품 취급한다는 절망감이었다. 행렬의 중간, 유독 왜소한 체구의 여군 장교 하나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는 갓 임관한 소위 계급장인 노란 마름모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신임 사단장 배선정 소장이었다.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단장이 아니었다. 상부의 밀명을 받고 전입 온 어리숙한 신임 소위 연기를 하고 있을 뿐. 이게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라는 백골부대의 민낯이란 말인가? 배선정은 푹 눌러쓴 방탄 헬멧 아래로 서늘한 눈빛을 숨기며 주먹을 힘껏 말아쥐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로 앞서 걷던 김미병의 군화에 꽂혔다. 군화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밑창이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걸음을 뗄 때마다 갈라진 틈새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김미병 괜찮나? 배선정이 나직이 물었다. 김미병은 핏기 없는 얼굴로 흠칫 놀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소위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리했으나 김미병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지옥보다 더한 훈련을 밥 먹듯 소화했던 배선정의 눈에 비친 병사들의 몰골은 단순한 체력 고갈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였다. 전방의 휴식 10분간 휴식. 드디어 고대하던 휴식 명령이 하달됐다. 병사들은 낙엽 더미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허나 그 10분마저도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다. 보급 트럭에서 내려진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빠진 주먹밥 덩어리들 뿐이었다. 배선정은 지급받은 주먹밥에 비닐 포장을 뜯었다. 순간 코를 찌르는 시큼한 악취가 확 풍겼다. 쉰내였다. 이걸 먹으라고?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며칠 굶은 듯한 병사들은 그 쉰내, 나는 주먹밥이라도 먹어야 산다는 듯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 넣고 있었다. 개 중에는 상한 음식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물로 억지로 넘기는 병사도 보였다. 그때였다. 물을 마시려던 김이병이 빈 수통을 거꾸로 탈탈 흔들었다. 하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뭐 하냐? 물 없냐? 지나가던 최만식 소령이 김이병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예, 수통이 비었습니다. 급수차 지원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이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최만식 소령은 군홧발로 김미병의 허벅지를 툭툭 걷어찼다. 이런 빠져가지고는 야, 목마르면 저기 도락물이라도 처마셔. 전쟁 나면 생수 배달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 끝나냐? 삼소대장 애새끼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 물 관리 하나 못하는 놈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최만식은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김이병의 방탄 헬멧을 탁탁 소리나게 건드렸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김이병의 눈가엔 서러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꼴을 지켜보던 배선정의 인내심이 뚝 끊어졌다. 707 시절 적의 급소에 칼을 꽂아 넣을 때보다 더 서늘한 살기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쉰내 나는 주먹밥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령님. 배선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소란스러운 현장의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최만식의 고막에 박혔다. 최만식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아, 전이 봤다는 그 여군 소위. 배식이었나? 배선정 소위입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최만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소위 나부랭이가, 그것도 여자가 자신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주변에 있던 중대장들과 부사관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주시했다. 지나쳐? 뭐가 지나친데? 최만식이 빈정거리며 배선정의 코앞으로 다가왔다. 병사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100km 행군 중에 식수는커녕 쉰내가 진동하는 주먹밥을 배급하는 게 정상적인 지위입니까? 게다가 부상병에게 치료는 못해 줄망정 도락물을 마시라니요. 이건 야전 교범 그 어디에도 없는 처사입니다. 배선정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그는 병사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묵사발이 났다고 느꼈다. 야전교범? 하이고 사관학교에서 책으로 전쟁 배운 티를 아주 팍팍 내시는구만. 최만식은 배선정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진동했다. 야, 계집년이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상급자한테 눈을 부릅뜨고 가르치려 들어?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 여기가 네가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인 줄 아나 보지? 계급장을 떠나서 지휘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안 다물어. 최만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당장에라도 배선정의 뺨을 후려갈 길 태세였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 재수없게 시리. 야, 너 행군에서 빠져. 꼴을 보아하니 군장 메고 걷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앰뷸런스 타고 도망치려고 했겠지. 여자라고 봐주니까 기고만장해져서는 뭐야? 그의 폭언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그는 배선정의 가슴팍에 달린 소위 계급장을 검지로 쿡쿡 찌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이깟 마름모 하나 달았다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내 눈에 넌 그저 군인 흉내내는 민간인이야. 알겠냐? 억울하면 군복 벗고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주위의 병사들은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쥐었으나 서슬퍼런 계급의 위압감에 눌려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숨막히는 정적만이 흐르는 살벌한 대치였다. 하지만 배선정은 오히려 침착해졌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군인 호소인이라 재미있군. 그녀는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싸늘한 어조로 물었다. 방금 하신 말씀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뭘 후회해? 너 같은 년 하나 영창에 쳐넣는 건 일도 아니야. 당장 눈앞에서 꺼져. 최만식은 배선정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다. 그러나 배선정은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밀친 최만식의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단단한 기운이 전해져 왔다. 최만식이 당혹감에 잠시 주춤하던 찰나였다. 어둠을 뚫고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달려왔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배가 불룩 나온 사내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내렸다. 연대장 황필규 대령이었다. 최소령, 지금 뭐 하고 있나? 병사들 훈련 안 시키고 잡담이나 하고 있어? 신속하게 안 움직여? 황필규는 손에 든 가죽 장갑을 탁탁 치며 다가왔다. 그의 등 뒤로는 보급관들이 굽실거리며 따라붙었다. 충성. 연대장님, 그게 아니라 개념 없는 소위 하나가 분위기를 망치길래 군기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언제 화를 냈냐는 듯 비굴한 미소를 띠며 황필규에게 달려가 아부를 떨었다. 황필규가 귀찮다는 듯 배선정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소위? 아, 이번에 새로 전입 왔다던 걘가? 근데 왜 행군을 멈추고 난리야? 야, 소위, 내가 여기 대장이라도 돼? 최소령 말이 곧 법인데 어디서 건방을 떨어? 황필규는 전후 사정을 파악하려 들지도 않고 다짜고짜 배선정을 질타했다. 그러고는 최만식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최소령,
이번 보급품 건으로 김 사장이랑 얘기 끝냈어. 남는 부식비로 회식이나 거하게 하자고. 애들은 적당히 굴리다가 복귀시켜. 어차피 쓰다 버릴 소모품들이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배선정의 귀에는 선명하게 꽂혔다. 부식비 횡령, 그리고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저 구역질 나는 작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왜 병사들의 군화가 썩어 문드러졌는지, 왜 주먹밥에서 쉰내가 났는지. 이 자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도둑놈들, 아니 기생충들이었다. 배선정은 깊은 숨을 토해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정체를 숨길 이유도 없었다. 황필규 대령, 그리고 최만식 소령. 배선정이 두 사람을 동시에 호명했다. 이번에는 님자를 붙이지 않았다. 그 싸늘한 부름에 황필규와 최만식의 표정이 동시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뭐?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헌병대 불러. 당장 인연 끌어내. 최만식이 길길이 날뛰며 다시금 배선정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배선정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거칠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최만식 소령의 손이 배선정의 멱살을 움켜쥐기 직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선정의 동공이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수축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전투 반사신경이 본능적으로 깨어난 것이다. 이게 어디서? 최만식이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뻗는 찰나. 배선정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최만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으악! 철원의 고요한 산자락에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배선정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최만식의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며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우드득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최만식의 거구는 힘없이 허공을 가르더니 이내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얼어붙은 흙바닥에 처박혔다. 피어오른 흙먼지가 지프차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물론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황필규 연대장조차 입을 딱 벌린 채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최만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러댔다. 이 미친년이, 너 하극상이야. 이거 안 놔? 헌병대 뭐해? 인연 안 잡아? 최만식은 바닥에 얼굴을 지시겨진 채 악을 썼다. 하지만 배선정은 그를 제압한 소나귀의 힘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압박을 가하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하극상이라. 소령 주제에 꽤 재미있는 단어를 아는군.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린 연대장 황필규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달려들었다. 어이 소위, 지금 정신이 나갔나? 상관을 폭행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몰라. 당장 손 떼고 무릎 꿇어. 내 즉시 자네 군복을 벗기고 영창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황필규는 배선정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목이 터져라고 함을 쳤다. 그의 외침 속에는 격분과 더불어 믿기지 않는다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감히 일개 소위, 그것도 여군이 영광급 장교를 제압했다는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배선정은 서서히 고개를 들어 황필규를 쏘아보았다. 그 눈매가 너무나 차갑고 예리해 황필규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설 뻔했다. 군복을 벗기겠다. 황대령, 그 말 감당할 수 있겠나? 황대령? 이 건방진 여자가 끝까지. 황필규는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배선정의 어깨를 낚아채려 들었다. 찰나의 순간 배선정은 제압하고 있던 최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밀어버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흙투성이가 된 장갑을 탁탁 털어낸 그녀가 야전상의 지퍼로 손을 뻗었다. 좋아,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려주지.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배선정이 상의를 활짝 젖히자 내부에 착용한 정복의 기시 모습을 드러냈다. 때마침 지프차 헤드라이트가 그녀의 양 어깨를 비췄고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차가운 겨울 밤 공기를 가르며 은색 섬광이 번뜩였다. 그것은 소위의 노란 마름모 따위가 아니었다.
별이었다. 그것도 2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소장, 사단장의 계급장이 그녀의 양 어깨 위에서 서슬퍼런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헉! 바닥을 기며 신음하던 최만식의 눈동자가 빠져나올 듯 확장되었다. 삿대질을 하던 황필규의 손가락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렸다. 병사들은 제 눈을 의심하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세상이 정지한 듯한 침묵. 오로지 철원의 살을 애는 바람 소리만이 그 자리를 감돌았다. 배선정은 냉혹하게 굳은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기하던 소위의 톤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린 묵직하고도 압도적인 음성이었다. 제3보병 사단장 배선정 소장이다. 그 한마디는 뇌락보다 더 강렬하게 그들의 고막을 때렸다. 저 전원 동작 그만. 황필규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경련을 일으켰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소위 나부랭이인 줄 알았던 여자가, 짐승 취급하던 병사들 틈바구니에 섞여있던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부임 예정인 신임 사단장이라니. 뭐 하고들 있나? 경례 안 하나? 배선정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발을 구르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백골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수백 명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산을 뒤흔들었다. 함성에 정신이 번쩍 든 최만식은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고, 황필규는 무릎이 꺾일 듯 휘청대며 허둥지둥 손을 올려 붙였다. 백골. 황필규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모기 소리만도 못했다. 배선정은 그들의 경례를 무시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황필규의 면전으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군화 굽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다. 황필규 대령, 예 사단장님, 아까 나더러 뭐라고 했나? 군복을 벗겨서 영창에 처넣겠다고?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소위인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이십니다. 사단장님께서 왜 이런 곳에 계신지 몰라서. 황필규는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횡설수설 변명했다. 배선정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몰랐다면 부하 장교를 짐승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해도 된다는 소린가? 그건 훈육 차원에서. 훈육. 배선정의 눈매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다. 썩어빠진 주먹밥을 먹이고 식수도 제한하고 심지어 다친 병사에게 도락물을 처먹으라고 강요하는 게 내 놈들이 짓거리는 훈육인가?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최만식에게 꽂혔다. 최만식은 사시나무 떨듯 전율하며 배선정의 눈길을 피했다. 자신이 내뱉었던 계집년 군인 호소인 따위의 망언들이 비수가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었다. 최만식 소령. 예,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만식은 아예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싹싹 빌기 시작했다. 비굴하기 짝이 없는 꼴이었다. 방금 전까지 병사들 위에서 군림하던 악마는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벌레 한 마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일어서라고 했다. 배선정의 불호령에 최만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다. 공포에 질려 실금이라도 했는지 그의 군복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배선정은 그 몰골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너 따위가 장교라니? 내 군 생활 15년 동안 너처럼 역겨운 군인은 처음 본다. 배선정은 뒤에 대기하던 당번병에게 손짓했다. 무전기 일이죠. 무전기를 건네받은 배선정은 주파수를 사단 지휘 통제실로 맞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짐짓 차분했으나 그 이면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사단장이다. 지금 즉시 헌병대와 감찰부 전 병력을 감산 행군 훈련장으로 급파해라. 아울러 군 검찰에도 연락해서 구속영장 청구 준비하라고 전해. 잡아들여야 할 범죄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무전기 저편에서 다급하게 복창하는 소리가 전해졌다. 황필규와 최만식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놈들이 공고히 쌓아 올린 카르텔과 그토록 탐닉했던 추악한 권력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배선정은 무전기를 병사에게 넘긴 뒤 다시금 황필규를 쏘아보았다. 각오해라, 황대령. 오늘 밤은 꽤나 길어질 테니. 철원의 밤바람이 한층 더 매섭게 휘몰아쳤다. 그러나 병사들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신임 사단장을 향한 경애와 마침내 이 지옥 같은 부조리가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산길을 타고 요란하게 치고 올라왔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현장에 당도했다. 무장을 갖춘 헌병들이 트럭에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가 착착 소름 돋을 만큼 절도 있게 울려 퍼졌다. 사단장님, 헌병대장 도착했습니다. 헌병대장 중령이 배선정의 앞으로 달려와 거수경례를 올렸다. 배선정은 짧게 답례를 한 뒤 턱끝으로 황필규와 최만식 쪽을 가리켰다. 저 두 자들은 물론이고 뒤에 숨어있는 보급관들까지 모조리 체포해. 죄목은 군수품 횡령과 직권 남용, 가혹행위, 덧붙여 상관 모욕 및 폭행 미수다. 알겠습니다. 전원 검거해. 헌병들이 들이닥쳐 황필규와 최만식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 연대장이야. 헌병대장. 너 이 자식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황필규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계급장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배선정이 그의 코앞으로 다가갔다. 황필규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배선정은 헌병에게 눈짓을 보내 보급 트럭의 뒷문을 개방하게 했다. 짐칸에는 병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 박스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과 박스들이 가득했다. 배선정이 박스 하나를 거칠게 뜯어냈다. 그 안에서 현금 뭉치와 고급 양주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구석에는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 적힌 장부가 꽂혀 있었다. 이게 네가 말하던 김 사장과의 훈육이라는 건가? 배선정이 장부를 들어 흔들어 보였다. 황필규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병사들이 신어야 할 전투화는 팔아치우고 녀석들이 먹어야 할 부식비는 빼돌려서 내 뱃속에 쳐넣었겠지. 그러고도 네가 지휘관이냐? 그냥 도둑놈일 뿐이지. 그건 관행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윗선에서도 다들. 황필규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헌병이 거칠게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배선정은 싸늘하게 일갈했다. 관행이라? 그래, 썩어 문드러진 관행이지. 오늘부로 내가 그 관행이라는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내 입에서 나올 윗선 놈들이 누군지 참으로 기대되는군.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잡아드릴 테니까. 끝이다. 황필규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헌병들이 그를 질질 끌고 가 차량에 태웠다. 최만식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침을 질질 흘리며 끌려갔다. 놈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오려다 뚝 그쳤다. 아직 사단장이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장이 수습되자 배선정은 몸을 돌려 병사들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서리빨 같았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눈빛 위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열 중간에 서 있던 김희병에게로 다가갔다. 찢겨진 군화 틈으로 피투성이가 된 발이 눈에 들어왔다. 배선정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희병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투스타 장군이 일개 이등병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만히 있어. 명령이다. 배선정은 김희병의 군화끈을 조심스레 풀기 시작했다. 피고름으로 엉겨붙은 양말을 벗겨내자 처참한 상태의 발이 드러났다. 물집이 잡히고 터져 살가죽이 다 벗겨진 발, 제대로 걷는 게 기적이라 할 만했다.
배선정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희병의 상처투성이 발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머니의 약손처럼 따스했다. 많이 아팠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그 말 한마디에 김희병이 꾹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감동,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지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김희병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지켜보던 동료 병사들도 훌쩍이기 시작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눌려왔던 서름이 사단장의 따스한 손길 한 번에 봇물 터지듯 터져나온 것이다. 배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희병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리고는 병사들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다. 백골 부대 장병들은 들어라. 모든 병사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눈물에 젖은 눈동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너희는 짐승 따위가 아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도 아니다. 너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장 고귀한 아들들이자 나의 자랑스러운 전우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두 번 다시는 너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겪게 하지 않겠다. 내 모든 명예와 계급을 걸고 맹세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 시간부로 작전을 중지한다. 헌병대 차량과 후송 차량을 동원해 전원 부대로 복귀하도록. 복귀 즉시 따뜻한 밥과 온수 목욕을 준비하고 내일까지 전 부대원에게 휴식을 명한다. 그리고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너희들의 다해진 군장과 군화를 모조리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 와! 병사들이 내지르는 함성이 감막산 자락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성이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관들 아래서 시들어가던 백골 부대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 부활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배선정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벌써 다음 단계의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황필규와 최만식의 처단은 서막일 뿐이었다. 부대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린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거대한 칼을 휘둘러야만 했다. 병사들을 복귀 트럭에 태워보내며 배선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겉인 자리에는 유독 밝게 빛나는 별 2개가 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어깨 위 계급 장과도 같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개골 부대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롭게 쓰이고 있었다. 철원의 새벽 공기는 마치 날선 칼날처럼 차가웠다. 사단 사령부 2층. 사단장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질 줄을 몰랐다. 배선정은 의자에 앉는 대신 창가에 기대어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사단장님, 압수수색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법무참모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경직되어 있었다. 배선정은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을 짚으며 말했다. 보고해봐.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황필규 대령 관사 금고에서 나온 이중 장부를 보니 이건 단순히 연대급에서 끝날 비리가 아닙니다. 법무참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펼쳐 보였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성유통, 피복업체인 제일섬유. 게다가 부대 시설 공사를 맡은 건설사까지 놈들과 한통속이었습니다. 황필규는 매달 이들에게서 상납금을 챙겼고 그 대가로 불량 식자재와 저질 피복 납품을 묵인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횡령한 액수만 대략 30억 원이 넘습니다. 30억이라. 배선정의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다. 병사들이 쉰내 나는 주먹밥을 씹고 발이 썩어가는 군화를 신을 동안 놈들은 그 돈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소리군. 황필규, 지금 어디 있나? 현재 헌병대 영창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참모가 말끝을 흐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내 뒷배가 누군지 알면 오줌을 지릴 거다라며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는 눈치입니다. 배선정은 책상 위에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믿는 구석이라. 그 뒷배가 얼마나 대단한 위인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앞장서. 잠시 뒤 헌병대 조사실 차가운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배선정과 황필규가 대면했다. 황필규는 수의를 걸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오만한 기색이었다. 그는 배선정을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배 소장님.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잠을 설치면 피부가 푸석해질 텐데. 배선정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황필규 앞으로 낡아빠진 군화 한 짝을 툭 던졌다. 흙먼지와 피고름이 엉겨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까 김미병이 신고했던 바로 그 군화였다. 이게 뭡니까? 냄새나 개시리. 내 놈이 팔아치운 양심 냄새다. 한번 맡아봐. 아주 지독할 테니까. 배선정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묵직하게 울렸다. 황필규. 내 장부는 이미 다 확보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이것들만으로도 넌 군형법상 최소 징역 15년 감이다. 하나 내가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배선정은 상체를 숙여 황필규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장부 맨 뒷장에 적혀있던 상납 리스트. 거기에 적힌 이니셜들 대체 누구지? 황필규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능글맞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카하. 배 소장 역시 707 출신답게 눈치 하나는 빠르시네. 근데 어쩌나? 그걸 건드리는 순간 당신은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이 바닥 생리가 그래. 거미줄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 겁박인가? 조언이지. 군 선배로서 해주는 충고. 그냥 적당히 덮어. 나 하나 옷 벗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넌 영웅 대접받으면 그만이잖아. 더 파고들다간 다쳐. 아주 심하게 말이야. 황필규는 마치 자신이 이 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양여유를 부렸다. 배선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조사실 구석에 걸린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다친다라. 황대령. 착각하는 게 하나 있군. 뭐, 난 여기서 정치를 할 생각이 없어. 전쟁을 하러 왔을 뿐이지. 배선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빠져나갔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대장에게 서늘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황필규, 오늘부터 면회 금지다. 변호사 접견도 내가 허가하기 전까지는 불어해. 그리고 놈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우리 병사들이 겪었던 갈증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알겠습니다. 사단장실로 복귀한 배선정은 즉시 전속부관을 호출했다. 감찰참모와 정보참모 소집해, 그리고 부대 인근, 특히 와수리와 신철원 일대의 유흥업소들을 싹 다 뒤져서 황필규와 어울려 다녔던 민간인들 신원 전부 파악하도록. 사냥은 오늘 밤 시작된다. 바로 그때 사단장실의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보안 회선이었다. 배선정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통신 보안. 제3보병 사단장 배선정 소장입니다. 허허 배 장군. 나야 군단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직속 상관인 5군 단장 마상철 중장이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군단장님. 그래 부임하자마자 아주 큰 건을 터뜨렸다며? 황필규 대령을 구속했다고 소문이 자자해. 마상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뼈가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 배 장군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거 아닌가?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고 달려들 기세라 군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이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보고서 올리게. 황필규 대령이 실수를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군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 아닌가? 배선정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지금 실수라고 했나? 수십억을 횡령하고 병사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한 짓을 고작 단순한 실수로 덮으려 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이적 행위입니다. 어허, 이 사람이 융통성 없이 왜 이래?
자네 소장 진급했다고 세상 다 가진 것 같나? 군대라는 조직이 혼자 잘났다고 돌아가는 곳인 줄 아나? 마상철이 본색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제 부하들을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두고 보자고. 그 아집이 자네를 어떤 구렁텅이로 몰고 갈지.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배선정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황필규가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것이었나? 군단장을 넘어 더 윗선까지 줄이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전부 다 쓸어버리겠어. 이튿날 오후 부대 앞 위병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이는 기름진 머리에 명품 정장을 걸친 중년 사내였다. 그는 자신을 대성 유통대표 김대성이라 소개하며 사단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보고를 받은 배선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피식 웃었다. 들여보내. 접견실. 김대성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배선정이 들어서자 그는 일어나는 신연만 하며 엉덩이를 살짝 들썩였다. 아이고 사단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김대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탁자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배선정이 싸늘하게 물었다. 아, 이거요? 사단장님 취임 축하 선물 겸 뭐랄까? 앞으로 우리 장병들 잘 좀 챙겨달라는 후원금 같은 겁니다. 하하. 김대성이 가방을 열자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얼핏 봐도 억 단위는 좋게 되어 보였다. 우리 황필규 대령님이랑은 오랫동안 호영호재하며 지냈는데 이번에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더군요. 사단장님 군인 월급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챙기시고 황 대령님은 적당히 징계 주고 전역시키는 걸로 합의 보시죠. 앞으로 제가 사단장님 진급하실 때마다 이 정도는 꾸준히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성은 배선정을 돈이면 해결될 쉬운 상대로 여기고 있었다. 배선정은 가방 속 돈다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다. 돈이 참 많으시네요, 사장님. 하하, 장사하다 보면 콩고물이 좀 떨어지니까요. 어떻습니까? 서로 좋게 가는 게. 배선정은 손에 든 돈다발로 김대성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이 돈, 썩은 주먹밥 납품에서 남긴 돈입니까? 김대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아니면 병사들 찢어진 군화값 떼먹어서 만든 돈입니까? 사단장님. 배선정은 들고 있던 돈다발을 김대성의 얼굴에 냅다 집어 던졌다.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돈다발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대성은 당황해 입을 떡 벌렸다.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돈자랑질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군인하는 줄 알아?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을 내 놈 같은 장사치 수준으로 보지 마. 배선정의 호통에 김대성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 여자가 진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국방부 차관이랑도 골프 치는 사이야. 전화 한 통이면 너 옷 벗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지금 해봐. 전화하라고. 배선정이 책상을 콱 내리쳤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김대성이 멈칫했다. 근데 어쩌지? 넌 전화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배선정이 손가락을 튕기자 접견실 문이 벌컥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뇌물공여 군사시설 무단 침입 협박 혐의다. 이거 놔. 너희들 실수하는 거야.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김대성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다. 배선정은 바닥에 뒹구는 김대성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똑똑히 들어. 넌 못 나가. 국방부 차관이든 군단장이든 다 데려와봐. 한 놈도 안 빼놓고 내가 다 씹어 먹어줄 테니까. 김대성이 끌려나간 뒤 배선정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놈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물어뜯으려 덤벼들 것이다. 바로 그때 정보 참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사단장님, 큰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전체가 사단장님에 대한 악성 루머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신임 여군 사단장이 병사들을 성희롱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부터 부하 장교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조작된 영상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선정은 정보 참모가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 속 영상은 교묘한 악마의 편집과 자극적인 자막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댓글창은 배선정을 향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로 실시간 도배가 되고 있었다. 미친 X인의 몸 로비로 별 달았나. 장교를 폭행해. 완전 깡패네. 군대가 당나라 부대가 됐구만. 여자가 무슨 사단장이야. 등등 악의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여론 조작. 카르텔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수단을 동원했다. 배선정은 태블릿 화면을 꺼버리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언론 플레이라.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겁없이 건드렸군.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정보 참모, 사이버전 대응팀 소집해. 그리고 내가 707 시절 알던 그 친구에게 연락 넣어. 방송국 놈들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를 걸었다. 국방부 게시판은 배선정의 해임을 촉구하는 민원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배선정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언론 인터뷰는커녕 해명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침묵. 그것은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였다. 3일 뒤 야심한 시각. 경기도 포천의 한 폐창고. 이곳은 대성 유통 김대성이 관리하는 비밀 물류 기지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였으나 내부는 밀수입한 가짜 군수품에 라벨을 갈아 끼우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야, 동작들이 왜 이렇게 짭떠? 내일 아침까지 납품 맞춰야 한다고. 작업 반장이 인부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창고 구석 사무실에서는 김대성의 수하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역시 우리 사장님은 대단하시다니까. 그 여자 장군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네. 그러게 말이다. 지금 인터넷이 아주 난리가 났어. 며칠만 지나면 옷 벗고 쫓겨나겠지. 놈들이 낄낄대며 건배를 하려던 찰나였다. 쾅.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어둠 속에서 완전 무장한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뭐야? 조폭들이 당황하여 벌떡 일어섰다. 연기를 뚫고 걸어 나온 이는 검은색 대테러 복장에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가린 배선정이었다. 그녀 등 뒤로는 백골부대 최정예 수색대원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도열해 있었다. 파티는 끝났다, 쥐새끼들아. 배선정이 낮게 읊조렸다. 이 미친, 여기가 어디라고 군인들을 끌고 와? 이거 민간인 사찰이야. 경찰 불러. 조폭 행동대장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설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민간인. 너희가. 배선정은 피식 비웃었다. 군수품 불법 유출 및 위조는 군사재판 관할이다. 게다가 난 지금 작전 수행 중이야. 작전은 개뿔. 얘들아, 전원 잡아. 행동대장의 신호에 수십 명의 덩치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덤벼들었다. 머릿수로는 조폭들이 우세했으나 그들은 상대를 아주 잘못 골랐다. 내 앞에서 반항하면 뼈를 부러뜨려도 좋다. 배선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색대원들이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기합 소리와 함께 일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실전 무술로 단련된 수색대원들에게 동네 양아치들은 상대가 될 리 없었다. 퍽,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조폭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배선정은 그 아수라장 속을 유유히 가로질러 사무실로 향했다. 행동대장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그녀의 뒤를 노렸다. 죽어라. 배선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숙여 방망이를 피했다. 이어서 회전력을 실은 뒤차기를 날렸다. 퍽.
그녀의 전투화가 행동대장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는 벽에 처박혀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배선정은 금고 앞을 지키던 김대성의 신복을 제압하고 금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중 장부 원본과 뇌물을 상납받은 고위직 명단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황필규는 물론이고 김대성 그리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군단장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어. 그때 배선정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사단장님, 타깃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지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약입니다. 식자재 박스 밑에 대량의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습니다. 사태는 단순한 군납 비리 수준이 아니었다. 놈들은 군납 차량을 이용해 마약까지 유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었다. 배선정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전원 체포하고 현장 철저히 봉쇄해. 경찰청 마약수사대에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그녀는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붉어 보였다. 이제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군단장을 넘어 국방부, 아니 청와대까지 번질 수도 있는 거대한 불길이었다. 배선정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 뜬 저장명은 악마조교. 그는 707 부대 시절 자신의 훈련을 담당했던 교관이자 현재는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에 몸담고 있는 선배였다. 선배님, 접니다. 아주 묵직한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 받을 준비 좀 해주십시오. 대여입니다. 통화를 마친 배선정은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야. 철원의 차가운 밤바람에 그녀의 머리칼이 흩날렸다. 백골부대의 별은 이제 더 높은 곳을 겨냥하며 날카로운 칼끝을 세우고 있었다. 국군 방첩사령부 조사실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배선정은 매직미러 건너편에서 조사를 받는 김대성을 응시했다. 거만하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약 유통 혐의까지 더해지자 그는 살기를 찾기 위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필로폰을 군용 트럭에 실어 전국으로 유통했다는 말입니까? 배선정. 곁에 있던 방첩사 수사단장 박중령이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다. 네, 맞습니다. 김대성의 자백에 의하면 황필규 대령은 단순히 운반책에 불과했고 진짜 배우는 오군단장 마상철 중장이라고 합니다. 마상철 중장이 군단 관할 검문소를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마약 수익금의 30%를 챙겼다는군요. 박중령이 건넨 보고서를 읽던 배선정의 손끝이 분노로 떨렸다. 군인, 그것도 쓰리스타 장군이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라니.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닌 국가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물증은 확실합니다. 창고 금고에서 발견된 USB 안에 마상철 중장의 차명 계좌 내역과 통화 녹취 파일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성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 셈이죠. 배선정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는 막강한 권력을 쥔 군단장이었다. 경거망동했다가는 되려 당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배선정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마상철 군단장. 타이밍 한 번 절묘하군. 배선정은 박중령에게 눈짓을 보낸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충성. 제3보병 사단장 배선정입니다. 배선정 장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민간인 창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약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를 해? 도대체 군의 위신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셈이야. 마상철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인해 갈라져 나왔다. 그는 아직 자신의 연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믿는 듯했다. 군 위신을 실추시킨 건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 놈들입니다. 군단장님께서는 혹시 못 찔리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당장 수사 멈추고 복귀해. 이건 군단 헌병대 소관이야. 사단장이 나설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군단 헌병대라니. 마상철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그들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수작이었다. 송구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방첩사와 군 검찰의 합동수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선정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방금 전 김대성 대표 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거론되더군요. 마상철,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들려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배선정, 내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피눈물을 쏟게 만들어주지. 뚝 전화가 끊어졌다. 배선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피눈물이라 기대가 되는군. 이튿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는 육군 부대 마약 유통의 온상이었나? 신임 여군 사단장의 용기 있는 결단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배선정을 음해하던 가짜 뉴스들은 썰물처럼 사라졌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그녀를 참군인 다크 히어로라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정문 앞에는 배선정을 응원하는 화환 행렬이 이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배선정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마상철은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군림해온 괴물 같은 자였다. 그는 결코 순순히 잡히지 않을 터였다. 전 부대 진돗개 둘 발령해 위병소 경계 태세 강화하고 사단장실 주변 경호 인력도 2배로 증원하도록. 배선정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마상철은 관사가 아닌 은밀한 안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외국인 용병 3명이 서 있었다. 과거 해외 파병 시절 마상철과 인연을 맺었던 민간 군사기업 PMC 소속의 전문 킬러들이었다. 흔적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다면 더 좋고. 마상철은 탁자 위로 배선정의 사진과 동선이 파악된 파일을 툭 던졌다. 여군 1명 처리하는 겁니까? 식은 죽먹기죠. 킬러들의 리더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마상철은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키며 씹어뱉듯 중얼거렸다. 건방진년,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차? 내년도 지옥 구경을 시켜주마. 철원의 겨울밤은 유난히 길고 깊었다. 방첩사와의 회의를 마친 배선정은 사단으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그녀가 탑승한 지휘 차량을 포함해 경호 차량 2대가 굽이진 산악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직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을 비췄다. 뒷좌석에 앉은 배선정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707 부대 시절부터 체득한 야생의 감각은 그녀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낌새가 좋지 않다. 주변이 너무나도 적막했다. 을에 들려와야 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끊겨 있었다. 대기 중에는 비릿한 살기가 감돌았다. 당장 차 세워. 배선정이 번뜩 눈을 뜨며 소리쳤다. 예, 사단장님. 이곳은 산길이라 멈추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병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백미러를 힐끔거렸다. 어서 세워. 함정이다. 배선정의 다급한 고함에 운전병은 반사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량이 멈춰서는 찰나였다. 화광 전방 10m 앞 아스팔트가 굉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다. 미리 매설된 급조 폭발물 EED이었다. 만약 배선정이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차량은 형체도 없이 박살났을 것이다. 매복에 걸렸다. 전원 하차해서 엄폐해. 배선정이 차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며 고함쳤다. 그와 동시에 도로 양측 숲에서 총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타탕, 타다당, 끄악. 선두 차량에 탑승했던 헌병 1명이 어깨를 관통당해 쓰러졌다. 적들은 자동화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어설픈 깡패들이 아닌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배선정은 지휘 차량을 엄폐물 삼아 몸을 숨긴 채 권총을 뽑아들었다. 전속 부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단장님 대피하셔야 합니다. 놈들의 타깃은 사단장님입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미끼 역할을 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지원 요청을 했으니 조금만 더. 그때였다. 맞은편 능선에서 로켓 포탄이 날아들었다. 슝 쾅. 후미에 있던 경호 차량이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빌어먹을. 배선정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기에는 적들의 화력이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주변 지형을 파악했다. 도로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반대편은 빽빽한 숲이었다. 부관. 운전병을 데리고 절벽 밑 배수로로 피해라. 놈들의 시선은 내가 숲으로 끈다. 하지만 사단장님. 명령이다. 배선정은 부관을 거칠게 떠밀고 숲을 향해 질주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날렵한 표범을 연상케 했다. 타깃이 숲으로 도주한다. 추격해. 용병들의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대로 적들의 총구가 배선정을 향해 집중되었다. 총탄이 그녀의 군화 뒤축을 스치며 나무 줄기에 박혔다. 배선정은 숲의 어둠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707 특수임무대 시절 그녀는 산악 침투의 전설로 통했다. 지형지물을 활용한 완벽한 은폐와 엄폐, 소리를 죽인 보법. 이제 사냥꾼들이 도리어 사냥감이 될 차례였다. 그녀는 거대한 고목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골랐다. 추격자는 셋. 발소리를 분석해보니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저벅, 선두의 선놈이 그녀가 숨어있는 나무 쪽으로 접근했다. 배선정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를 집어 반대 방향으로 던졌다. 타! 거기냐? 용병이 소리가 난 쪽으로 총구를 돌리는 순간 배선정이 어둠을 뚫고 튀어나갔다. 그녀는 용병의 총신을 움켜잡아 위로 쳐올림과 동시에 명치에 강력한 무릎차기를 꽂아 넣었다. 커헉! 용병이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자 배선정은 망설임 없이 권총을 탈취해 개머리판으로 놈의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한 놈! 총소리를 들은 나머지 둘이 달려들었다. 배선정은 쓰러진 용병을 인간 방패로 삼아 사격을 개시했다. 탕! 젠장! 이 여자 정체가 뭐야?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허풍이 아니었어. 용병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어서 나오시지. 내 놈들 고용주가 누구냐? 마상처리 시켰나? 배선정이 일갈했다. 지옥에 가서 물어봐라. 용병 하나가 수류탄을 투척했다. 배선정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날려 근처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다. 과광, 흙더미가 그녀를 덮쳤다. 고막이 찢어질 듯 멍했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파편에 왼쪽 팔뚝이 찢겨 선혈이 낭자했다. 그러나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놈들이 확인 사살을 위해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선정은 이를 악물었다. 이곳에서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었다. 병사들과의 약속, 그리고 썩어빠진 군대를 개혁하겠다는 신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품에서 단검을 뽑아들었다. 탄약은 바닥났다. 이제는 백병전뿐이었다. 용병이 구덩이 안을 확인하려 고개를 내미는 순간 배선정의 단검이 독사처럼 날아들었다. 철원의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올랐다. 5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군단장 마상철은 예하 사단장들을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어젯밤 제3보 병사단장 배선정 소장이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야. 마상철은 침통한 표정을 연기했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안도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킬러들로부터 처리 완료 보고를 받은 직후였기 때문이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으나 그 정도 폭발과 절벽 추락에서 살아남았을 리 만무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3, 4단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진행 중이던 마약 수사는 군단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지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참석한 장성들은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상철의 막강한 권력 앞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쾅. 그때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젖혀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가 서 있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전투복,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된 얼굴, 피 묻은 붕대가 감긴 팔. 그러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는 배선정 소장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완전 무장을 갖춘 3, 4단 헌병대와 수색대원들이 살기등등하게 도열해 있었다. 마상철이 의자에서 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마치 악령이라도 마주한 듯 경악한 얼굴이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배선정은 다리를 절며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왔다. 그녀가 발을 뗄 때마다 역한 피 냄새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피어올랐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유감이네요, 군단장님. 보내신 사냥개들이 생각보다 너무 허약해서 말입니다. 배선정은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군번줄 3개를 마상철의 탁자 위로 내던졌다. 지난밤 그녀를 공격했던 용병들의 전리품이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헌병 뭐하고 있어?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지 않고. 마상철이 목청껏 고함을 쳤지만 회의실을 지키던 헌병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현장은 이미 배선정이 대동한 3, 4단 병력과 방첩사 요원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뒤였다. 배선정이 마상철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다. 계급은 마상철이 위였으나 기백만큼은 배선정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당신을 국군조직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살인교사, 그리고 내란 음모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내란 음모라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떠들어? 난 육군 중장, 5군 단장이다. 마상철은 악을 쓰며 허리춤에 권총으로 손을 뻗었다. 타탕. 배선정의 동작이 한 발 빨랐다. 그녀의 총구에서 뿜어진 탄환이 마상철의 어깨를 꿰뚫었다. 끄악! 마상철이 비명을 토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배선정은 고통 속에 뒹구는 마상철에게 다가가 군화발로 그의 흉부를 찍어 눌렀다. 지금부터 넌 군인도 아니다. 그저 추악한 범죄자일 뿐. 그녀는 마상철의 어깨에 붙은 중장 계급장을 거칠게 낚아챘다.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군복천이 찢겨나갔다. 이 별은 국가와 국민이 수여한 거지 마약이나 팔아서 달라고 준 게 아니야. 그녀는 손에 쥔 계급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연행해. 방첩사 요원들이 달려들어 피를 흘리는 마상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담을 퍼부었다. 배선정, 내가 무사할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누가 있든 상관없어.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잡으러 갈 테니까. 배선정의 서슬 퍼런 일갈에 마상철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현장에 있던 다른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배선정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이는 단순한 계급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진정한 군인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다. 배선정은 긴장이 풀리자마자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다리가 휘청이자 부관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아.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야. 배선정은 얼굴에 묻은 피를 훔쳐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철원의 넓은 들판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춥고 삭막한 전방의 땅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햇살이 유독 따스하게 느껴졌다. 부대로 복귀하니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사단장이 목숨을 걸고 거대 악을 처단했다는 사실이 퍼진 뒤였다. 배선정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 사단장님 만세, 백골부대 만세. 병사들은 전투모를 허공으로 던지며 환호작약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패배감이나 두려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단장이 자신들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벅찬 감동만이 가득했다. 배선정은 욱신거리는 팔을 들어 답례했다. 그래, 이거면 충분해.
병사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컸지만 새 살은 반드시 돋아날 것이다. 백골 부대는 이제 죽어서도 썩지 않는 진정한 강철 부대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마상철이 언급했던 배우가 남아 있었다. 배선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비행하고 있었다. 청소는 끝까지 해야지.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다. 마상철 군단장의 구속 소식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단순 비리 사건을 넘어 국군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배선정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USB는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마상철은 물론 그와 결탁하여 국방 예산을 횡령한 정치인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의 살생부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와 함께 합수본이 설치되었다. 줄줄이 소환되는 부패 세력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떨구는 그들을 보며 국민들은 환호했고 일선 병사들은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쾌감을 맛보았다. 일주일 뒤 국군 수도병원. 배선정은 침상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깨의 총상은 천만다행으로 뼈를 비껴갔고 파편에 긁힌 상처들도 제법 아물어가고 있었다. 똑똑 들어와요. 병실 문이 열리자 쭈뼛거리는 사내들이 들어섰다. 말끔한 정복 차림의 김희병과 3사단 예하부대 병사 대표들이었다. 사단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김희병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의 손에는 투박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김미병, 그리고 다들 왔나? 난 아주 괜찮다. 고작 이런 생채기에 앓는 소리를 냈다간 어디 가서 707 출신이라 말도 못 꺼내지. 배선정이 껄껄 웃음을 터뜨리자 그제야 잔뜩 굳어있던 병사들의 표정에도 안도감이 감돌았다. 부대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겁니다. 김희병이 수줍은 듯 조심스레 상자를 건넸다. 상자 뚜껑을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수백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병사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털어 PX에서 구매한 홍삼과 핫팩이 가득 차 있었다. 맨 위에는 롤링페이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단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백골, 얼른 쾌차하셔서 복귀하십시오. 세상 어떤 명품이나 훈장보다 더 값어치 있는 선물이었다. 배선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편지들을 귀하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사단장님 덕에 부대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식사질도 좋아졌고 온수도 잘 나옵니다. 무엇보다 간부님들이 더 이상 저희를 막 대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배선정이 일으킨 개혁의 바람은 3사단을 넘어 전군으로 확산되었다. 병사들을 부속품 취급하던 지휘관들은 옷을 벗거나 징계를 당했고 그 빈자리는 병사를 아끼는 참된 지휘관들로 채워졌다. 너희가 지내기 좋아졌다니 다행이다. 그게 내 할 일이니까. 배선정은 김희병의 손을 맞잡았다. 거칠어진 병사의 손. 그녀는 그 투박한 손이야말로 조국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달 뒤 강원도 철원 제3보병사단 연병장. 이날은 배선정 소장의 정식 취임식이자 부대 정상화를 알리는 날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배선정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어깨 위에 소장 계급장이 가을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부대 차렷. 연대장의 힘찬 구령에 맞춰 수천 개의 전투화가 일제히 땅을 울렸다. 쿵!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소리였다. 배선정이 마이크를 잡았다. 미리 준비한 식사가 있었으나 그녀는 원고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도열한 병사들, 자신의 전우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길 뿐이었다.
사랑하는 백골 부대 장병 여러분. 확성기를 타고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 가득 울렸다. 저는 오늘 사과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취임식에서 사과를 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이 추위와 배고픔, 고통에 시달릴 때 곁을 지켜주지 못한 군의 무능함에 대해 선배 군인이자 지휘관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배선정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병사들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90도로 꺾인 정중한 사과.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병사들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골 부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어깨의 계급장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맨 앞에서 비바람을 막아내라고 국가가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다. 병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형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나 배선정은 여러분을 내 목숨보다 아끼며 전우로서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배선정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우리는 백골이다.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조국을 수호한다. 그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은 최강의 부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철원 하늘을 뒤흔들었다. 강요에 의한 대답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외침이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수천 명의 장병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배선정 또한 그들을 향해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취임식을 마친 배선정은 곧장 병사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과 제육볶음. 예전이었다면 건더기 없는 국물의 비계뿐인 고기였겠지만 지금은 고기가 푸짐하게 담겨 있었다. 사단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병사들이 서로 자리를 권했다. 배선정은 김희병을 비롯해 지난 행군 때 동고동락했던 소대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많이 먹어라.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줄 테니. 사단장님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병사들은 씩씩하게 대답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얼굴마다 생기가 넘쳤다. 쉰내 나는 주먹밥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던 비참한 시절은 이제 끝이었다. 배선정은 따끈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었다. 꿀맛이었다.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훌륭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된 맛이자 희망이 담긴 맛이었다. 식사를 마친 배선정은 부대 뒷산으로 향했다. 멀리 DMZ의 철책선이 눈에 들어왔고 그 너머로 북녘 땅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믿음직한 전우들이 지키고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신념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지평선 너머를 응시했다. 군 내부의 카르텔은 와해되었으나 국방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러나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난 백골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강인해져 있었다. 그때 전속 부관이 다가와 보고했다. 사단장님, 국방부 장관님 호출이십니다. 이번 사태 수습건으로 격려차 연락하신 듯합니다. 배선정은 피식 웃음을 흘리며 전투모를 고쳤었다. 격려는 무슨 싫은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갑시다. 우리 병사들이 편히 발 뻗고 자려면 내가 좀 더 뛰어야지. 산을 내려가던 배선정은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축구를 하며 신나게 뛰놀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산자락으로 퍼져나갔다. 저 티 없는 웃음을 지키는 것. 저들의 평범한 일상을 사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장군의 별을 단 유일한 이유였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소장 배선정. 그녀는 백골부대의 별이 되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전설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철원의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관사 거실 배선정은 낡은 소파 깊숙이 몸을 뉘고 있었다. TV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무용담을 다룬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나 그녀는 무심하게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정막이 감도는 공간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상의를 벗어내렸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나시는 영웅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어깨를 관통했던 총상의 흔적, 절벽에서 구르며 생긴 등 뒤에 긴 자상 같은 흉터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훈장처럼 몸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들이 그녀의 하얀 피부 위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욱신거리는군. 비가 오려는지 수술했던 어깨가 시큰거렸다. 그녀는 서랍에서 진통제 2알을 꺼내 물도 없이 삼켰다. 세상은 그녀를 강철의 여제, 불패의 신화라 칭송했지만 그녀 역시 고통을 느끼고 외로움을 타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임관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배선정과 그녀의 아버지 사진이었다. 평생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상사로 전역한 아버지는 늘 딸에게 당부했었다. 선정아, 별은 하늘에 높이 떠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줄 때 비로소 가치 있게 빛나는 거야. 배선정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아버지,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마상철 군단장을 끌어내리고 부대를 개혁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누군가를 단죄한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끝장낸다는 것은 아무리 정의를 위한 일이라 해도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었다. 그때 관사의 전화벨이 정적을 깼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충성 배선정입니다. 배 장군,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몸은 좀 어떤가? 작전 수행에 지장 없습니다. 허허, 역시 배 장군답구만.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자네를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 부를까 하네. 중앙무대에서 더 큰 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정책실장.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요직이었다. 3스타. 아니 4스타까지 보장된 탄탄대로의 길. 하지만 배선정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장관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거절이라니. 다들 못 가서 안달인 자리야. 저는 행정가가 아닙니다. 야전 군인입니다. 제 병사들이 흙먼지 마시며 뒹구는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관의 탄식이 들려왔다. 자네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면서도 미안하구먼. 알겠네. 자네 뜻대로 하게나. 전화를 끄는 배선정은 다시 창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화려한 중앙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보다 철원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배선정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군부대 밖에서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국민 영웅 배선정을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사복 차림으로 부대 인근 국밥집에서 혼자 늦은 점심을 해결하던 배선정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나타났다. 배선정 사단장님 되십니까? 배선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무심하게 올려다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들이 흠칫 놀랐다. 누구십니까? 아, 저희는 대한당 대표님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단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비례대표 1번 사단장님을 위해 비워두셨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의 비례 1번이라니. 금배지를 달고 권력의 핵심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배선정은 무심한 표정으로 깍두기 하나를 입에 넣으며 응수했다. 식사 중이니 방해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사단장님, 이건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예편하시고 정계로 나가신다면 국방위원장 자리까지도 노려보실 수. 이봐요. 배선정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식간에 국밥집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눈에는 당신들이 제시하는 금배지보다 우리 병사들의 낡은 작대기 계급장이 훨씬 더 값지고 빛나 보입니다. 권력욕 때문에 군복 입은 거 아닙니다. 오직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군인이 된 겁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밥값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리고 밥맛 떨어지게 군인 상대로 정치 노름하지 마시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민간인이고 뭐고 주거 침입죄로 헌병대에 넘겨버릴 테니까. 배선정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서자등 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때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황급히 따라 나와 배선정의 손에 사탕 한 줌을 꼭 쥐어주었다. 장군님, 내 살다 저런 작자들한테 그렇게 속 시원하게 쏘아붙이는 사람은 처음 봤소. 이거라도 먹고 기운 내슈. 배선정은 할머니의 투박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국밥 맛이 천하일품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부대 복귀길. 배선정은 손에 쥐고 있던 사탕 포장을 벗겨 입에 넣었다. 알싸하고 달콤한 박하향이 입안 가득 감돌았다. 정치꾼들의 번지르르한 언변보다 할머니가 건넨 박하사탕 한 알이 그녀에겐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정치는 얼어 죽을. 난 죽는 순간까지 군인으로 남을 거다. 그녀의 발걸음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위병소를 향해 나아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목숨 바쳐 수호해야 할 보금자리 백골 부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위병소 앞. 지난 이야기에서 스치듯 등장했던 김병장의 저녁 신고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배선정은 김병장의 빛바랜 전투복깃을 단정하게 여며주었다. 1년 전 피투성이 발로 떨고 있던 앳된 이등병은 어느새 늠름한 예비역 병장으로 성장해 있었다. 김병장, 자네 사회에 나가면 뭘 하겠다고 했더라? 예, 복학 후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훗날 사단장님께 정말 근사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장이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선정의 입가에 눈과 주름이 잡힐 만큼 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기대하고 있겠다. 대신 내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 건 알지? 쉰내 나는 주먹밥 따위 내놓으면 식당을 통째로 엎어버릴 테다. 하,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도열해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에서도 유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배선정은 김병장의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려 주었다. 사회에 나가면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 올 거다. 어쩌면 세상이 군대보다 더 혹독할 수도 있어. 허나 잊지 마라. 너는 대한민국 최강 백골 부대에서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고 시련을 극복해낸 강인한 사내다. 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정말 사단장님 덕분에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병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배선정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장 각이 살아있는 멋진 경례를 올렸다. 백골, 백골, 잘 가라, 아들아. 배선정의 답례를 받은 김병장이 위병소를 나섰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배선정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자식을 험한 객지로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이러할까.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부디 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교차했다. 봄바람에 실려온 벚꽃잎 하나가 배선정의 어깨 위 계급장인 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꽃잎을 굳이 털어내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 사단장님, 다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신병교육대 입소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배선정은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떠나는 병사가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병사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군대에 변치 않는 순리이자 그녀가 이곳에 존재해야 할 이유였다. 그래, 가자. 들어오는 녀석들 군기 좀 바짝 잡으러. 배선정은 전투모를 고쳐 쓰고 지프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철원의 산하가 오늘따라 유독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 자신 또한 군복을 벗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허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척박한 땅에서 병사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어둠을 가르는 별이 되겠노라고. 지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거친 엔진 소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다시금 힘차게 요동쳤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배선정. 그녀가 써 내려가는 전설은 봄날에 흩날리는 벚꽃처럼 그리고 강철 같은 백골의 투혼처럼 영원히 이 땅 위에 흐를 것이다.